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참 방향 잡기가 어렵고 항상 나오는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이다 보니까 지치는데요. 이럴 때 어떤 것을 봐야 될지 또 시장을 잘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 찬스를 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을 긴급 진단하고 상황실에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정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팀장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 왜 떨어지는지, 왜 기대가 되는지 구분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시죠. 셀트리온입니다. 증선이 악재가 남아있는 걸까요? 오늘 또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이 다음 주에 증선이 논의가 있다고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재가 결정될 시에 미치는 파장, 또 앞으로 남은 과정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셀트리온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늘 심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나 이런 부분으로 또 생각해서 이제 또 언론에서도 몇 번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미 선례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이제 그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회계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항상 그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주가 시장에서 상장 폐지 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큰 이슈 사항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하지만 이런 이슈와 관련되어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시장에서는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에서 최근에 계속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도 팩토가 장중에 하한가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에 얼마나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을 좀 민감하게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때문에 또 한 번 오늘장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안 가도 너무 안 간다라는 대표 주자가 셀트리온 그룹주고 네. 그래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효과도 노려봤지만 정말 반짝 상승에 그쳐버렸거든요. 네. 지금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나름 그래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가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약 한 1,000억 원 규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취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높이는 이미 어떻게 보면 서학개미들로 대표되는 투자자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이미 눈높이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공시만 해서는 주가 부양에는 다소 미흡하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식 소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로 주가가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미국 주식 회사들처럼 이제 주가를 소각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좀 나와야지만 이제 시장에서도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3분기가 굉장히 시장이 이제 기대치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죠. 그래서 4분기에는 레키로나가 이제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키로나가 유럽향 매출이 한 1,500억 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43%, 그다음에 311%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항상 주식에서 우리가 가장 염두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숫자의 함정입니다. 주식이 숫자로만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사실 리포트 읽는 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고 꼭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자사주 매입으로 그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 소각까지 해야지 네. 진정하게 영향,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효과도 크게 가지 못하는 셀트리온이고요. 지금은 투자 심리 위축이 더 강하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지쳤어요. 제 그쵸. 주변에도
그냥 정말 팔아버리고 가야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분들이 하루 이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또 지금까지 버틴 걸 생각하면은 쉽사리 매도가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그 26만 원대 그 한창 이제 주가가 뜨거웠을 때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금액대에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 특히나 좀 20만 원대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11월 12일 날 출연을 했었을 때가 아마 동사 이슈가 좀 나와서 이제 그 갭상승으로 이제 그 주가가 좀 시작했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절반이라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손절을 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에서 우리가 뭔가 그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동사를 계속 들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나은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동사 주식이 오늘 저점을 깨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일정 부분은 좀 전액 손절은 못 치더라도 좀 손절을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주식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19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도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무언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호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은 다음에 새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제 투자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사의 그 한 줄 평으로는 저는 호재가 많은 옆집에서 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옆집이요. 완전 다른 섹터의 옆집인가요? 아니면 같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셀트리온이 아닌 다른 옆집일까요? 지금 현재 그 제약바이오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지금 굳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목맬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차라리 다른 섹터를 쳐다보는 게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그 손실을 메워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직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에 대해서도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50만 원대로 돌아온 NC소프트입니다. 아니 지난해 제 네. 주변에서 게임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그쵸. 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원래 방송에서 이렇게 어떤 그 이슈를 잡을 때마다 이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이슈가 있고 안 좋은 이슈가 있다면 네. 게임주는 사실 원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좋아했던 종목군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맞습니다.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닐까. 지금 금리 인상의 밸류 부담까지 증권사들이 일제히 또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또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되어서 그 이제 종목이 좀 이제 엮이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심리 상태가 좀 위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주의 최근 하락은 일단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로 오늘 동사 주식이 하락한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이 전일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하락이라면은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등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늘 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게임주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라면은 이제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NC소프트는 4분기 매출이 6,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2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매출이 다가 아니라 영업이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은 1,564억 원으로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슷한 규모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제 리포트 하향 의견이 좀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매도라는 이슈에 이제 휩싸이면서 여전히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그 121선 위에서는 버텨주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위메이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NC소프트를 좀 바라보는 게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정말 장투하고 싶다라고 어떤 분이 글 올려주셨는데 네. 장투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실적 보면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전략인데 그 전략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태를 보면은. 네, 맞습니다. 국내 주식은 모멘텀으로 네.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치 투자 또는 장기 투자를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권해드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지난 그 10년, 2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멘텀과 같이 좀 움직이는 종목은 국내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와 뭐 네이버 정도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한 그 정도밖에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증시 오늘과 내일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런 단발성 이슈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적합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지만 특히나 리니지 W와 관련되어서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니지 M, 그다음에 뭐 M2 같은 이제 다른 게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지금 현재 매출이 약간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흥행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NC소프트를 향해서 계속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P2E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게임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NC도 빨리 시작을 해라. 이게 결국에 주주들의 요구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언제쯤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횡령 자금까지 더해졌는데 그 이슈보다는 NC소프트의 호재성 뉴스가 언제 나올지 주목하는 게 더 좋겠다 해주셨습니다.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NC소프트 회복이 어려울까요? 오늘 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NC소프트에 대한 한 줄평 그리고 게임주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전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한 줄 평으로는 린저 씨의 머니파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니지가 아무리 매출이 안 나오고 뭐 영업이익이 안 좋다 해도 기본적으로 린저 씨들이 워낙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눈높이가 높았었는데 그 부분을 하회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중소형사와 다른 게임사들과 비교하기에는 여전히 리니지 이제 NC소프트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NC소프트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 추천 가격은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80만 원대. 직전 고점이라는 거는 그 이제 바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이슈와 있었던 그 상한가 갔던 날 기준으로를 제가 좀 정했는데요. 이 부근으로 생각했을 때 한 80만 원 정도를 이제 목표 가격으로 좀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 55만 5천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55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가지고 와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0만 원. 저 당시 그때 NC소프트가 상한가를 가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날 큰 손이 들어왔대라고 정말 증권가에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게 또 이 사건이랑 연결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 80만 원, 손절가 5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린저 씨의 머니파워를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LG 에너지솔루션도 폐배터리. 사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뜨겁진 않은데요. 뜨거울 수 있는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상황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LG와 GM의 합작사 옆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들어선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은 좋은 뉴스인 거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LG와 그다음에 GM이 양사 합작사죠. 그 얼티엄 셀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 인근에 폐배터리 그 재활용 시설을 이제 짓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G 그룹이 투자한 그 캐나다의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했었었죠. 그래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중에서도 빠르게 지금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수록 이제 그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이슈 사항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또 한 가지 올해도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 가격이 너무 빨리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결국에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환에서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해칭하는 차원에서는 폐배터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 사항에 대해서 이제 관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 확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배터리가 많이 팔리다 보면 그게 언젠가 몇 년 뒤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오다 보니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하는 걸 텐데 국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된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2, 3년 전부터 굉장히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활발하게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끼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폐배터리와 관련되어서는 뉴스가 꾸준히 나왔었죠. 대표적으로는 MPC와 영화테크, 그다음에 파워로직스가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유의미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MP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그 용기를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공동 개발해서 현재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와 함께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제작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성능 검증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로직스는 현대차와 함께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생산 라인을 본사 제조 공정에 이미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특례를 승인받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이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폐배터리 소재에 관련된 공장을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되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금 이동훈 팀장님 목이 메이셔가지고 네 마이크 살짝만 내려주시고 기침 한 번만 크게 해주세요. 네,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폐배터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소재 장비주들이 들썩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이슈를 받으면서 점프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저도 놀래가지고요. 예, LG 에너지솔루션 성향 열기 때문에 지금 관련 뉴스, 관련 종목들 다 부각받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좋은 뉴스를 하셨으니까 이 폐배터리 관련주를 하나 지금 담아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장비 소재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한 주평 정리 그리고 종목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한 주평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네. 잔치집에는 일단 참석하는 게 예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달 말쯤에 이제 그 상장 예정이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뉴스와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월 달 지금 남은 기간은 당분간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신다라면은 내 예수금을 좀 불릴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줄평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CIS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극 공정을 이제 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장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일단 4년간 245기가와트를 현재 증설을 지금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가장 먼저 이제 투자가 되는 바로 이제 분야가 전극 공정이기 때문에 동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오른, 덜 상승한 지금 종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로는 이제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사를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매수 시장 가격은 17,000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 지금 현재 한 22,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22,000원은 무난하게 좀 넘어설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5,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직전 저점이 지금 현재 한 14,0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14,000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정민 팀장님이 오늘 명언을 하나 만들어주고 하십니다. 잔치집에는 참석이 예의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 시장이 뜨거워진다면 우리도 참석을 해야 된다. MPC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외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이슈를 받을 수 있는 CIS 목표주가 25,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물을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정민 팀장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 통해서 시장 진단해 드렸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